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멀리 타국에서 땀과 눈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꼭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시는 79의 김정아 할머니. 작년 겨울 할머니는 단골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밀고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지긋지긋한 관절염 약까지. 고작 3가지 약을 합쳤을 뿐인데 한 달 약값은 무려 $300를 훌쩍 넘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1,600, 그 중에서 렌트비로 $1,200, 각종 공과금으로 $200를 내고 나면 할머니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200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약값마저 빠져나가니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와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약값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바로 올해부터 정아 할머니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가 새롭게 바뀌면서 처방약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아무리 비싸고 많은 약을 처방받아도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의 최대치가 $2,000를 넘지 않도록 국가가 막아주는 그야말로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정아 할머니는 더 이상 약값 폭탄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비용마저 매달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약값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겠구나. 할머니의 얼굴에 정말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교포 시니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또 다른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 달라질 메디케어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로운 대비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처방약 자기부담금 상한액의 소폭 인상입니다. 2025년에 연간 $2,000였던 상한액이 2026년에는 $2,100로 조금 오릅니다. 아니, 겨우 1년 만에 또 오르는 거야?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여전히 우리 시니어들의 가장 든든한 경제적 방패막이입니다. 만약 이 상한제가 없었다면 여러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한 해에 $3,000, $4,000 혹은 그 이상의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100가 오르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설령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항암 치료제를 쓰게 되더라도 내가 내는 돈은 최대 $2,100에서 끝난다는 사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안전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각종 공제액과 보험료의 인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먼저 메디케어 파트 D, 즉 처방약 보험 플랜의 연간 공제액이 현재 $590 수준에서 $615로 오릅니다. 공제액이란 보험 혜택이 시작되기 전에 가입자 본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트 B의 변화입니다. 의사진료나 피검사, MRI 같은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파트비의 연간 공제액은 257달러에서 288달러로 인상되고 매달 내야 하는 월 보험료 역시 185달러 선에서 206달러 선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이 파트비 보험료가 연간 2,500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변화가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많은 교포분들이 가입하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혜택 조정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즉 파트 C는 일반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치과 진료, 안경, 보청기, 심지어 헬스클럽 멤버십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보충 혜택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식품이나 주류, 담배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는 등 전체적인 혜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2026년 가을에 있는 오픈 등록 기간에는 내가 가입한 어드밴티지 플랜의 혜택이 작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반드시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홈케어 및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영향입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정든 내 집에서 돌봄을 받기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 홈케어 서비스와 같은 제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지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간병인의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시더라도 미래를 위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상 필요해졌을 때는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 기반 진료의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는 원격 진료와 온라인 의료 상담이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했던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병원까지 가는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운전이 어렵거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홀로 지내시는 우리 교포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는 약값 상한제라는 든든한 방패는 유지되지만 상한액은 2,100달러로 소폭 오릅니다. 병원 방문 시 내야 할 기본 공제액과 매달 내는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의 추가 혜택은 일부 축소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홈케어 서비스는 예산 삭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원격 진료는 더욱 확대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 우리가 조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야 할까요? 첫째, 나의 플랜을 반드시 재점검하십시오. 특히 처방약 플랜의 경우 약값 상한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 먹는 약이 내 플랜의 보장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다니는 약국이 보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약이 보장 목록에서 제외된다면 상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년 가을에 찾아오는 오픈 등록 기간을 황금 같은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한번 가입한 플랜을 바꾸기 번거로워 자동 갱신에만 맡겨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나에게 가장 좋았던 플랜이 내년에는 최악의 플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나의 건강 상태와 의료비 지출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으로 갈아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홈케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줄은 앞으로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순번을 미리 올려두지 않으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세상과 친숙해지십시오. 앞으로 병원 진료는 점점 더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영어가 서툴고 기계가 낯설다고 해서 외면하기보다는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거나 한인 시니어 센터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화상 진료를 받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작은 노력이 훗날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것은 큰 병만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약값, 병원비, 그리고 몰라서 놓쳐버리는 수많은 제도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고 준비하고 당당하게 신청하는 사람만이 주어진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김정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이 변화를 알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몰랐다면 아마 지금도 약값 때문에 매일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 겁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척,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나누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여전히 몰라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고 계신 우리 교포 시니어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의 메디케어 변화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그 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